지난 4년 동안 그 20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프로필 보니까 되게 많은 또 소위를 이렇게 경험하셨더라고요. 좀 잊지 못할 순간이랄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보람 있었던 순간이 좀 먼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어떤 큰 제도를 바꿔낸 차원에선 소방관 국가직화,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 패키지 법안의 발의자로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설레고 기쁘고 벅차고 행복합니다. 최석 197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소방공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소방관 국가직화에 위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부여제도, 네,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45년 만에 바뀝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출신 지역을 의미하는 4자리 숫자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임의로 숫자가 정해집니다. 제가 처음에 행안위에서 상임위 시작할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심지어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맞춰가면서 실제 보여드렸어요. 그 정도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인터넷에 공개된 몇 개의 정보만 취합해도 충분히 알아맞출 수 있는 그런 허술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고향이라든지 뭐 이제 등등으로 남녀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번호들이 조합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임의로 번호를 부여하자.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 뒷번호의 일정 정도 임의번호 부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행안부가 이제 점검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 제가 행안위에서 시작할 때만 해도 20대 국회에서 불가능한 일이고 급진적 시민단체에서나 주장한 일이다라고 다들 치부했던 일인데요. 결국 20대 국회에서 그래도 해낸 일 중에 하나라 좀 뿌듯한 측면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이제 제 호를 붙여주신 게 필사이 제정이라고 국가기록원에서 소위 캐비넷 문건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남겨진 문건들 국가기록원에 봉인되어서 역사 안에서 사라져버릴 한동안 봉인해서 필요할 때 알지 못하는 그런 문건이 되기 쉬웠던 그 문건들을 의원이 요구해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으니까 가서 보겠다. 그리고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가서 보는 정도면 사실은 복사도 가능해야 되는데 필사만 가능하다고 해서 가서 필사해서 왔습니다. 그랬을 당시에는 정말 제가 고시 공부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일부러 화장실 가는 시간 줄이려고 물을 안 마셨어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볼 수 있다는 얘기는 국민도 볼 수 있는 거고 기자들도 볼 수 있는 거고 부처님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만 볼 수 있도록 해서 제가 그거 보고 열람해서 필사해 와서 뭐 소위 말하는 특종으로 기자분들께 제공되기도 했던 여러 가지 것들, 그 일들 보면서 국회의원 일한다는 것은 정말 시쳇말로 그런 단순 작업부터 했어야 했던 제 20대 국회의원 생활 떠올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국민과 함께 홍보, 캠페인 같이 했던 밀가루 뒤집어 쓰면서 소방관 국가직화 호응을 불러오게 만들었던 그 캠페인도 기억이 나고요. 정말 국회의원은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다양한 것 같아요.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도 해낼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아직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로 저도 크고 또 성과로도 남겼다는 생각에 나름 그래도 중간 이상의 성적표는 제가 줘봅니다. 중간 많이 위죠. 2010년 5월이죠. 이제 비례대표 의원 되시기 전에 변호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국회의원의 어떤 생각이 있으셨을 것이고 초선 의원 4년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이구나, 이게 정치구나,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생각했던 국회의원의 모습과 현장에서 4년 동안 이제 생활했던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재정 의원 생각하면 뭐 황교안 총리와의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과 날 세우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는 이재정 의원은 쌈꾼이야?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쌈꾼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싸움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뭐 주먹치고 싸우는 것들이 아니라 제대로 논리로 대립시키면서 풀어가는 과정이 국회 안에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그렇게 해소되기 어려운 것들을 국회 안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마냥 웃으면서 모든 걸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과정을 드러내고 부딪히고 그래서 타협하는 걸 보이는 게 국회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보다 더 많이 또 싸웠던 것들이 있는 게 제가 여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TV나 이런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당 내에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과 끊임없이 또 부딪히고 하지만 제 의견과 다르더라도 당이 합의한 어떤 타협한 수준에서는 이제 외부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정말 물갈퀴를 이제 무수히 헤쳐가면서 물을 첨벙거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사실 언론이나 주민께는 이제 시민들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죠. 여당에서 나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재정 의원이 왜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 안 해? 뭐 그 법안을 그렇게 수용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때로는 정말 뭐 무슨 뭐 등 하나를 넣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울고 씨름하면서 정말 전 너무 속상해서 울었던 적도 많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 물론 이제 국민께 설명하고 국민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일이 되더라도 보여지거나 설명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카메라 앞에 쓸 필요는 있지만 거기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무수한 일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은 국회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던 일이고 또 국회 들어와서도 뿌듯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보이지 않은 그런 눈물들 다음 21대 역시도 보여지는 것들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내부적 노력을 통해서 작지만 하나라도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일에 또 제 맞는 부분을 또 투신할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좀 심오하기도 하고 지난 4년간의 좀 고생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울컥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눈물이 막 떠올려지면서.